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랩스가 미국 SEC와의 합의에 대한 합의금 규모를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그 합의라는 것은 SEC가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대해서는 리플이 SEC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원화로 한 1,000억 원에서 3,25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를 합의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트위터에서 오고 간 내용인데요. 한 트위터 사용자가 존 디튼 변호사에게 만약 리플과 SEC 소송이 대법원에 간다면 혹시 합의도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답변입니다. 최근에 SEC가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 중에서 5케이스 중에서 4케이스는 패소했다는 리플 고문의 트윗으로 리플과 SEC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C와 리플 간의 약식 판결 전의 합의는 사실상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이제는 보는 것 같고요. 만약에 대법원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소송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소송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합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SEC가 합의를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소개해드린 해당 기사를 보시면 SEC 게리 겐실러의 개인적 야망과 그리고 이해 상충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향후에 합의라는 것도 게리 겐실러가 이러한 부분을 내려놓고 산업과 정보기관 사이에서의 융통성과 실속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기사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앨런 워터렛이 이틀 전에 게리 겐실러의 일정이 포함된 9월호가 어제 SEC 웹사이트에 추가되었다고 공유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리 겐실러는 CFTC 의장과의 4번의 회의, 그리고 전 SEC 법률 고문과의 2번의 회의, 그리고 뱅가드 그룹, 중국 대사 및 블랙록과의 회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SEC 게리 겐실러와 그리고 뱅가드 그룹과의 미팅입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라면 세계 2위 자산운용사가 뱅가드 그룹인데요. 현재 SEC 게리 겐실러 의장의 뱅가드 그룹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펀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100억 달러면 원화로 13조 정도인데요.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지금의 행보가 더 못 믿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당 일정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우선 암호화폐 회사와는 미팅도 진행하지 않고 집행만을 일삼으면서 최대 자산 운용사들, 특히 본인의 돈을 관리해주는 투자회사와는 미팅을 일삼는 것이 이해상충이다. 월스트리트 거물들에 대한 겐실러의 편애가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동시에 현재 블랙록도 그렇고 월가 투자 회사들 자체는 암호화폐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규제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언제든지 다양하게 투자 상품화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게리 겐실러는 그들에게 아군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현재 SEC가 진행하고 있는 리플과 SEC 소송을 통해서 SEC가 2차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승리를 가져간다면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규제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쉬워질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SEC 게리 겐실러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기 내에서 해당 업적을 달성하고 재무장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음 단계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본인의 개인적인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어쨌든 리플과 SEC 소송의 다음 이야기이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지금처럼 기다려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팍소스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28억 달러 이상의 BUSD 상환 및 출금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SEC 제재에 의해서 BUSD 발행을 중단한 팍소스가 시장에 혼란 없이 BUSD에 대한 상환과 출금을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틀 전 기사에서 현재 팍소스가 비공식적으로 SEC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협의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으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기사가 한 차례 더 보도가 되었습니다. SEC의 타겟이 BUSD로 끝날지 어떨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와중에 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회사가 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발행사 서클입니다. 서클의 CFO가 한 인터뷰에서 서클은 올해 직원 수를 25%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BUSD 발행 중단으로 USDC의 포션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SEC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원칙이 발행사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종류에 따른 편애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가이드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홍콩의 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한 친화적 행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디지털 홍콩 달러, 디지털 위안화, 국경 간 결제 등 핀테크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편 암호화폐 웹3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5천만 홍콩 달러 예산을 웹3를 위해 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홍콩의 이런 행보는 중국 시장도 역시 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중국계 코인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들을 일제히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중국과 홍콩 그리고 아시아 쪽 암호화폐 시장을 면밀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시장은 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제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2월 FOMC 회의록은 25bp 인상을 대다수가 동의했고 일부 50bp 인상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더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거나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하나 실제로 공개가 되었을 때는 금리 인하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시장 입장에서는 실망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난번에 발표된 미국 1월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소 속도가 많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 또 고용지표가 계속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상으로는 최소 2회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혹시라도 2회가 아니라 3회가 될지 그리고 25bp의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중에서 한 차례 정도는 50bp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3월에 발표될 2월 CPI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